다낭 카메라 기반 건설 현장에서 양중물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를 한 임한이라고 합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비전 기반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사인, 두 번째로 높은 사인에 해당하는 Struck by Accidents를 예방할 수 있는데, Struck by Accidents란 건설 현장의 많은 위험 요소에 사람이 맞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 중에서 저희는 양중물에 집중해서 양중물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보통 이제 많이 연구하는 오브젝트 디텍팅 메소드는 이렇게 건설 기계를 탐지하거나 작업자를 탐지하거나 작업자가 입고 있는 조끼 혹은 쓰고 있는 모자 등 개인 보호 기구를 탐지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전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 양중물을 탐지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그 물체가 바닥에 있는지 그리고 허공에 있는지에 따라서 탐지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닥에 있는 양중물의 경우에는 어떤 위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물체만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중물의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그냥 뭐 철근 아니면 뭐 저기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흙을 옮기는 저런 상자, 보물 상자 모양의 저런 것들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이 옮기기 어려운 무거운 물체들을 모두 양중에서 옮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양중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양중물, 다양한 생김새의 양중물, 그리고 그 양중물이 허공에 있는지를 잘 구별해 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고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예를 들어서 뭐 에스카베이터, 굴삭기라고 하는데 이런 굴삭기, 그리고 작업자, 크레인 이런 정형화된 물체들을 탐지하는 것과 비정형화된 제가 말씀드린 양중물을 탐지하는 것 사이에 리서치 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중물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특화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한 양중물의 바운딩 박스가 쳐진 데이터셋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셋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는 CCTV 데이터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만 시간에 달하는 영상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미지화해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양중 데이터를 추출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30초에 한 프레임씩 양중물을 추출하면 하루에 한 CCTV 비디오에서 1000장 정도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80장 정도의 양중물이 담긴 이미지를 라벨링해서 총 그 CCTV 비디오에서 9만 장의 양중 이미지를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CCTV 데이터는 배경이 CCTV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이 획일화되어 있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공간적인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와 구글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0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라벨링인데요. 저희가 10만 장을 일일이 다 라벨링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번 OT에서 이것을 어떻게 오토 라벨링을 할 수 없을지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건설 현장은 너무 어지럽고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 디퍼런싱이나 뭐 옵티멀 플로우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았지만 너무 많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양중물에만 바운딩 박스를 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비디오 하나당 조금 그 특성을 분석해서 룰 베이스로 간다고 해도 모든 비디오에 정말 통용될 수 있는 로버스트한 룰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이미지 라벨링을 바운딩 박스로 할 때는 정말 바운딩 박스를 타이트하게 쳐야 되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후처리 작업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매뉴얼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 라벨링 툴들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제공하는 자동화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은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라벨링 된 이미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어떻게
결과를 뽑아내고자 1000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욜로 V5에 돌려보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에는 있는 이 양중물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은 트레이닝셋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확률 0.26%의 확률이긴 하지만 딕텍트 된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보자면 그래도 끈이 조금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딕텍트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에 있는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저 보물상자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셋에 정말 많이 들어있었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희미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0.91의 높은 확률로 디텍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먼저 빨리 라벨링을 하는 게 아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9월 15일까지 최대한 빨리 라벨링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전공자들이 조금 더 리파인먼트를 해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들에 돌려볼 예정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첨부한 건데, 대충 이제 D1, D2, D3, D4, D8, 뭐 S 이렇게 6개의 CCTV가 있고 정말 하루에 1000장씩의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 거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돌려서 확인하고 싶은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물체임에도 바닥에 있을 때와 허공에 있을 때를 잘 구분해서 허공에 있을 때만 바운딩 박스를 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양중물이 등장할 때도 그것을 잘 탐지해낼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